자, 매번 이제 시황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이런 흐름의 기준도 좀 설정해서 놓고 보셔야 돼요. 어, 어찌됐든 글로벌 시장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같이 움직이고 오늘 기준에서도 HTS상에서 오늘 기준점에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 쪽 다 볼게요. 추이는 똑같이 갑니다. 추이는 등락률의 범위에서 다우지수만 이제 유독 좀 더 강했고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고점을 미국의 기준에서만 월등히 좀 높였고, 거의 뭐 비슷한 추이를 가져가다가 이제 저점 찍은 거, 코로나19 때 저점 찍은 거, 그리고 다시금 경기부양책에 힘입어서 고점을 찍은 거, 그리고 다시 저점 찍은 게 이제 22년 3분기 말, 4분기 초, 그러니까 9월 말, 10월 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제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출발점이 같다면 지금의 위치도 비슷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비슷비슷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고 있는 흐름들이 연출이 돼야 돼요. 유럽하고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쪽의 흐름도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 흐름 놓고 보시면은 오늘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았어요. 일본 증시 고점 대비해서 이제 뭐 5.67% 밀려 있긴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3만 1,000이 고점이었는데 3만 4천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한 3,600포인트까지 올라간 거예요. 3,600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3,300.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상 최대치 고점 위쪽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여전히 3,300 이상 3,400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프랑스, 까크 이런 쪽이 3,300을 넘기고 그 다음에 지금의 위치 놓여져 있는 게 어쨌든 3,000포인트 위쪽 3,100, 3,200. 독일 마찬가지고 유로스탁 50 마찬가지고 3,000포인트 다 위쪽이란 말이에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6.74 밀려 있으면 3,300 대비해서 6.74 해줘보세요. 3,100포인트대지. S&P 500 지수 8%죠. 그럼 3,000포인트 위쪽이죠.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16.74 밀려 있는데 2016년 저점 대비해서 220% 올라가죠. 우리는 뭐 한 30%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의 오늘의 흐름조차도 최근에 뭐 전체적인 흐름도 마찬가지고 오늘의 흐름이 그나마도 장중에 뭐 1% 그 흐름까지 연출이 돼 있었기 때문에 1% 수준까지 그래서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와 이게 또 무슨 뭐 음봉입니까 이게 참 월봉으로도 그렇고 코스닥 그나마도 코스닥 나스닥보다 조금 위에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뭐 젠젠 뭐 전혀 24% 이렇게 밀려 있는 그 흐름 그대로예요.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의 흐름이 좀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다. 그런데 지금 뭐 아시아 증시가 끝나자마자 보란 듯이 미국 증시는 강보합으로.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의 흐름 속에서 이제 음봉이 내려와서였는지 뭐 전일 그 강세 뭐 피곤함이었는지 약보합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 기준에서 냉정하게 보면은 사실은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전 거래일 대비해서 이 기준 지금 방안에서 새로 가입하신 분은 이제 어제 가입하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편입하시고 어제 집중적으로 편입한 게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거든요. 그럼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인데 이수페타시스는 일단 그나마 전일 대비해서 강세로 끝났단 말이에요. 고점을 오늘의 고점을 놓쳐버린 거지. 이 고점을 놓친 게 지금 뼈저리게 속이 타고 짜증스럽고 힘겹고 좀 많이 어려운 그런 기준이 된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면 어제 오늘 특히 이제 오늘이죠. 어제 대비해서는 뭐 일단 어찌 됐든 종가가 이제 강보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오늘 편입하신 분들의 기준에서 손실이 확장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에 쓰여져 있었던 것인지 일단은 평상시와는 또 많이 다르게
평상시에는 뭐 최근 들어서는 또 고점에서 1.5, 3%뭐 이렇게 기준을 잡는데 오늘은 조금 많이 다르게 여유를 부렸단 말이에요. 원체 엔비디아가 강했고 원체 일본장도 강한 상태고 뭐 장중 기준에 우리나라도 뭐 나쁘지 않았고 충분히 돌릴 수 있다라는 좀 자만에 빠져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수페타시스의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OMA, 20MA 1000만 주의 거래량 수준은 형성을 해주고 전일 대비해서는 일단은 양봉으로 전일 대비해서는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 일단 뭐 갭상승 위에 꼬리까지 달리고 꼬리 달린 음봉으로 떨어져 있어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여기서 냉정하게 보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변동률 자체가 앞부분에 있어서도 8%뭐 이런 식으로 1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새로 가입하신 분들께는 그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어제 전략 잡아드릴 때도 우리는 최고점에서 전량 차익 실현을 6차례 하고 재편입했다. 거기다가 8월 18일에도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을 한 기준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경우는 뭐 결론적으로 대실패의 흐름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전일 대비해서로 따져서 강세로 끝난 것으로 따진다면은 수급 범위가 그닥 뭐 긍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죠? 그래서 매도와 매수를 다 보자 그랬어요. 매도와 매수의 관여도 부분이 어찌됐건 15% 이상, 매수 부분의 관여도 부분이 뭐 15% 조금 안 되네요. 좀 그러한 부분은 좀 많이 아쉽네요. 그래서 전일 대비 강세를 뗀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이 조금 아쉬운 거고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아쉬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고점 대비해서 9% 밀려 내려온 걸로 따진다면은 오늘 기준에 9% 밀린 걸로 따진다면은 개인에게 19만 4천 주 떠넘겨진 거 0.3% 수준? 0.3% 수준의 고점 대비 9% 밀고 내려온다. 그건 좀 많이 과하지 않나. 전일 대비로 따진다면은 뭐 그럴 수 있다의 기준이 돼요. 근데 9% 밀고 내려온 수급이 개인에게 뭐 0.3% 떠넘겼다는 거는 그러면 고점 위주에서 물량을 소진시켰다는 거고요. 밑에서는 일부 뭐 대바닥한 흐름도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 개인 한 명으로 보지 마시고 외국인들의 매도, 기관들의 매도, 그다음 외국인의 매수, 기관의 매수 여러 창구를 통해서 여러 쪽에서 손바뀜이 있었구나. 그렇게 놓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는 상황의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종가가 뭐 하다못해 하물며 한미 반도체 그 흐름처럼 전일 대비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미끄러질 수 있죠. 한일 반도체는 문제냐? 그럼 한미 반도체 별도로 또 설정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어차피 지금의 위치에서 다시금 또 잘라놓게 된다면 일단 뭐 앞전 고점의 설정 범위를 넘긴 부분, 앞전 고점에 요 자락에서 한동안 좀 머물러 있었으니까 33,800원 뭐 기준이 되겠죠. 33,000, 34,000원 뭐 이렇게도 잡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33,800원의 기준에 직전 고점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갭에 대한 그 매꿈 그 흐름을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여기도 뭐 35,800원, 36,000원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 자리를 다시금 크게 들고 올렸다가 다시금 훼손시키는 흐름이 연출되었다는 게 이제 좀 많이 아쉬운 거고, 그 다음 범위 요 뭐 38,000원. 근데 이게 뭐 의미가 사실 뭐 퇴색돼 버렸죠. 요때 시초가 부분이 38,25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시초가를 넘기는 흐름과 과연 이번 주 기준에 거래는 5MA, 20MA 거래가 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4만 원 수준까지 이번 주에 뭐 오늘 4만 원을 찍지 못했지만은 다시금 돌릴 수 있겠느냐? 만약에 못 돌리더라도 뭐 충분하게 긍정적인 추이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뭐 꼬리만 조금만 달아놓고 끝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최소 37,000원 위쪽으로만 끝내놔도 아래 꼬리 위 꼬리가 달려 있는 몸통이 좀 있죠. 몸통이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스타라고 그랬어요. 스타 몸통이 달려 있는 도지. 그러면 변동성의 흐름 위든 아래든 명확하게 터져 나온다. 근데 지금 거래를 터트리고 위로 잡아놨고
꼬리를 달고 있는 흐름 속에서 이제 거래 대금이 추가적으로 더 형성이 될 테니까 그렇게 된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회복이 안 되면 그 회복이 안 되는 그 기준점도 설정해서 놓고 봐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거래가 다시금 둔화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주봉에서는 거래가 이미 있는 거래가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2천만 주냐 아니면 주봉의 기준에 2,500만 주냐 뭐 요렇게 여기 기준이 지금 1,100만 주가 주봉에 죄송합니다. 일봉이죠. 깜짝 놀랐어. 하루에 1,500만 주 터졌는데 어떻게 일봉 주봉에서 2천만 줄까 이렇게 했는데 일봉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봉의 기준에 하루에 2천만 주 또 2,500만 주까지의 거래가 터져준다면 뭐 땡큐하죠. 땡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앞전 고점들에 대한 돌파 흐름이 뭐 단계별로 이렇게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을 넘길 수 있다. 뭐만 설정되면 거래만 설정됩니다.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뭐 수급 범위에 있어서는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관여율이 누가 높으냐. 오늘처럼 뭐 15% 관여율 정도면 안 되고 이왕이면 이제 들어 올릴 때 기준에 순매수가 아닌 거래 관여도 부분이 외국 기관 쪽에서 매수 기준에서 최소 15% 그리 이상 20, 뭐 30까지 나와주면 더 좋은데 그런 경우 좀 드물고요. 그렇게 움직여주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놓고 보시면 우리가 책 실현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하고 그 이후의 설정 범위들의 기준 여기까지는 어찌됐건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되는 게 옳다. 매직 시그널로도 그렇고 또 캔들의 기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또 요 꼬리에서 우리는 설정 범위를 잡아갔죠. 그래서 38,000원에 대한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개별 기준에서 이런 변동성, 이때 뭐 따라붙지 않고 그냥 관망으로 설정을 해놓고 뭐 43,000원까지 내가 다 잡아먹었다. 이건 뻥이고 11,000원대에서부터 들어가서 또 공식적으로 15,000원 때에서부터 주력 포트폴리오로 채워서 저런 큰 위치까지 수익을 다 잡아갔으면 됐죠. 중간에 그러니까 6월달 말에도 좀 실패된 경우가 있었어요. 6월 말에도 오늘과 비슷한 벌써 이제 다 우리가 기억에서 지워버린 내용이긴 합니다만 오늘과 비슷한 흐름을 벌써 이미 6월 말에도 똑같은 이 종목에서 겪어냈다. 그거만 뭐 담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똑같이 움직인다의 개념이 아니고 충분히 앞전의 흐름처럼 개선돼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영선 이하로 내려가는 그 흐름의 기준이었고 그리고 요 기준에서 이제 거래가 터져 있는 요 시점은 당연히 매수 관점의 기준이 되죠. 그렇지만 꼬리가 달려 있을 때 기준에서는 정리하는 게 옳다. 요 매수 관점의 기준에서도 정확히 보시면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는 흐름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는. 그래서 일본 기준에 안타깝지만 오늘 굉장히 아쉽지만 내일 당장의 기준에서 장대 연봉 떨어지고 나서도 뭐 이스페타시스의 흐름은 갭상승 이후에 강세로 뛰어진 적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기준, 그죠? 음봉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리고 뭐 요날 꼬리가 다시금 달렸지만은 요런 양봉의 기준 꼬리가 달렸지만 그래서 음봉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내일 또 추세적으로 음봉이 또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수급은 뭐 손바뀜 수급의 흐름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처럼 누적적으로 뭐 월등한 수급 범위가 들어와 있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범위에서 좀 놓고 보시고 23년 08월 22일 기준 15시 45분 이스페타시스의 일봉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 월봉도 자를게요. 어차피 방안에서 이제 들여다볼 거고 이게 이제 뭐 영상이 노출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노출될 수 있을 만큼 일단 뭐 거래대금 최상이잖아요. 10위 안에 둘 다 들어와 있죠. 또 금요일 날 거래대금 1위까지 한미반도체가 형성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은 쉽게 뭐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시장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주봉 기준에서도 이렇게. 그래서 주봉의 흐름에서 이제 그 개인 누적 수급을 띄워놨었는데 거래대금으로 이제 띄워놨었죠. 오늘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주봉 기준에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는 그러한 기준 좀 살펴보시고 오늘 원고 부분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못 봤어요. 저도 뭐 변동성이 너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건 너무 과한데 그렇다고 해서 안 자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자락에서 자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놓고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거든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즈베타시스의 흐름 범위, 주봉상의 흐름 범위는 거래 대금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이 부분도 들여다본다.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간 방송의 기준에서 이즈베타시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볼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앞에 부분 원고에다가 일부 추가하시면 되고 3시 반 이후 지금 종가 표작업 나와 있으니까 디자인 하신 분은 그쪽에서 혼자서 다 표작업을 작업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의 거래대금도 마찬가지로 또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최소 범위 1차 범위의 500만 주의 기준 그리고 5천만 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그 이상의 거래가 터져야죠. 그래서 거래대금의 기준에 2조 원의 거래대금이 일단은 주간 단위에서 터져줘야 된다. 지금 오늘 기준에 6천억이에요. 나머지 3거래일 동안에 1조 4천억인데 하루에 5천억씩 만약에 터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5천억 터지려면 하루에 1,500만 주씩 터져야 되겠죠. 그렇게 터져주면 뭐 고점을 쉽게 넘기고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추세 매매 기준에서만 놓고 보겠다. 뭐 고점까지 슬슬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나중에 거래 한번 또 다음 주든 그 다음 주에 터져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1조 5천억 정도니까 9천억. 그러니까 하루에 1,000만 주 정도씩만 유지가 되면 돼요. 1,000만 주 이하로 밀려 내려간다 거래가. 그러면 고점 못 넘기고 앞에 거래대금 못 넘기고 고점 못 넘기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흘러내리는 거죠. 우리가 2차 전지 쪽에서 설정을 해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제 오늘 차익 실현을 하고 제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좀 잡아서 말씀을 드린 거라면은 아주 큰 소리 치겠죠. 어제 뭐 예를 들어서 어제 가입하신 분께도 차익 실현 하셨나요? 만약에 하셨습니다 했는데 못 하셨다면 이제 왜 못 하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뭐 강하게 말씀드리고 제 편입의 기준도 조심해서 접근 범위를 설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겠죠. 일단 어찌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거래가 수반된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고 요 범위를 가지고 가는데 만에 하나 거래량이 안 터지면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 아니죠. 그죠? 누적 수급 범위 월등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마지막 물량은 손절을 하더라도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손절이 안 되게끔 미국 장도 강해지고 추가적으로 강세를 띄고 엔비디아도 조금 더 움직임 주고 뭐 추가 폭등이 아니어도 돼. 안 밀리기만 해도 뭐 충분하죠 엔비디아. 그렇게 되면은 뭐 이쪽의 변동 탄력도 한 템포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때 원하는 거래 대금이 형성돼 있지 않으면 그때 돼서 이제 또 잘라내고 오늘의 흐름처럼 좀 당황스러운 흐름이 연출되지 않게끔 마무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기준에서는 주봉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드렸기 때문에 월봉 기준에서는 뭐 굳이 설정을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봉에서의 추세 부분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즈베타시스 좀 쉽지 않은 위치입니다만 뭐 고점 대비해서 밀린 거 따지면 개인에게 순매수 기준에 떠넘긴 흐름이나 또 전체 수급 범위의 매수의 기준에서의 흐름이 그렇게까지 뭐 최악의 상태는 아니다. 물론 이제
전일 대비해서 강보합으로 끝났는데 그걸로 따진다면 수급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 역시도 매수의 수급도 충분히 들어와 있다. 이 중에 손바뀜, 단타 뭐 다 빼면 얼마큼이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이슈페스타시스 전략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시고 오늘도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육이 있으니까 요 교육 신청 빨리 하시고 그리고 저조차도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밀릴 때 뭐 케빈 선생님이나 또 다른 분들께서 고점에서 많이 밀리는데 차익 실현 상황 봐서 재편입해야지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근데 저조차도 그거를 그 원칙을 또 놓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갔고 그 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또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뒤돌아보니 무리수를 둬서 매수했구나.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있는데 프로그램에 매도가 있고 꼬리가 달리고 음봉이면 그러면 딱 정리를 해드리고 재편입을 했어야 되는데 왜 잘 하다가 꼭 오늘 같은 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 놓느냐 이렇게 됐죠. 교육의 힘입니다. 개별적인 기준에서도 매매사인의 반해성 원칙에 따라서 매매 원활하신 분들이 기준이죠. 하실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조금만 배우시면 되는 거고 그 교육 과정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회원님들은 좀 신청을 하셔서 교육 받으시고 오늘 같은 날 조금 윤정도 혼내시고 야 나는 지금 차익 실현했는데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어쨌건 지금의 위치에서 그렇게까지 뭐 버거운 흐름이 아니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내일장 기대해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고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를 6월 포트를 넣어 놓으시면 되겠죠. 여기를 6월 포트, 뭐 앞부분을 뭐 앞전 포트. 그러면 이걸 일일이 매일매일 안 고치셔도 되잖아요. 자, 이스베타시스부터 먼저 올려드립니다.